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CC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편집의 달인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편집 기능들에 대해서 일러스트의 주요 기능으로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패스를 사용을 해서 모든 오브젝트 작업을 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오브젝트는 다 패스가 되는데요. 이 펜 툴을 통해 그려진 이 패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의 세그먼트를 만들고 방향점과 방향점을 조정하여 곡선의 모양을 바꿀 수 있었죠. 또한 직접 선택 툴로 앵커 포인트를 수정하여 패스 형태를 바꾸거나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선 모양 자체를 바꾸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시켜 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열린 패스를 닫힌 패스로도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패스를 계속해서 사용해 줄 수 있었고요. 펜툴뿐 아니라 연필 툴이나 브러쉬 도구로도 패스를 만들 수 있고, 또 특히 닫힌 패스를 만들 때는 도형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오브젝트를 자르고 지울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져 있을 때 이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는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펜슬 도구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지우개도 드래그해서 사용하시면 그 지우개가 지나간 흔적만큼 지워지고 오브젝트는 닫힌 패스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우개 사이즈는 바로 키보드에 있는 꺽쇠 좌우 키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위 툴이 있는데, 가위 툴은 앵커 포인터 중심으로 드래그해서 열린 패스로 분리되는 형태로 도형을 가릴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나이프와 가위는 비슷하지만 사용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프, 즉 칼 도구는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를 자유형으로 자르고 이때 닫힌 패스 형태로 분리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선과 면이 함께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 가위 도구를 사용해서 가르시게 되면 중간에 선 자체가 없어지면서 열린 패스로 잘리게 되고, 나이프 도구로 사용해서 자르시게 되면 자르실 때 선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면과 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패스로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프 도구는 어떤 지점이든 상관없이 칼로 가르듯이 가르면 오브젝트가 잘라지지만, 가위 도구는 반드시 그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가를 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오브젝트 편집 도구 중에서 다양한 편집 도구가 있는데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회전, 크기 조정, 그리고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회전 도구는 로테이트 도구라고도 하고요. 회전 기준점을 통해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복제가 회전 값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타난 시계 눈금이 있죠. 눈금이 12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12칸으로 나뉜 눈금을 우리가 일일이 다 같은 간격으로 그려주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하나의 눈금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당한 각도를 주어서 그 각도만큼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붙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오른쪽으로 30도, 계속 30도씩 복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각도 명령값을 주어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로테이트, 회전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 조절 도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또는 패턴의 크기를 변경하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툴을 클릭하여 사용하셔도 되지만
툴을 더블클릭해서 나타나는 대화 상자를 통해 값을 입력하여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드 툴은 선형 패스의 굵기 조정을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사 도구, 그리고 기울이기 도구가 있는데요. 반사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하,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봐야 되는 대칭된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우 이 반사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울임 도구를 사용하면은 오브젝트 자체의 기울임이나 비틀림 변형을 줄 수가 있고, 역시 대화 상자를 나타나게 하여서 각도 방향 등의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오브젝트 이상을 선택하여서 겹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을 윈도우 메뉴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데요. 이 패널을 꺼내어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의 형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겹쳐 있는 경우 그 두 오브젝트를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도형으로 합치거나, 또는 앞에 있는 오브젝트만을 제외해서 남은 부분만을 만든다든지, 교차점만 남긴다든지, 혹은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분리한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거해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도넛 효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드는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버전에서는 원근감을 완성해주는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 원근감 도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실제적인 원근감 효과를 일러스트에서 주고 싶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소실점을 넣고 그에 맞는 형태로 도형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이 원근감 효과에 맞게 도형이 들어가지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처럼 개미가 줄지어 가고 있는데 서로 간격이 맞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의 경우 이 개미들만을 선택해서 각각 간격을 맞춰주고 또 일렬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정렬을 하고 싶다면 바로 정렬 또는 영문으로는 얼라인 패널을 꺼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간의 간격만을 표현을 했지만 어떤 개체를 아트보드 중심으로 정 가운데 놓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 중심으로도 배치를 하여 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패널입니다. 또한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겹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는 앞에 오고 어떤 오브젝트는 뒤에 가겠죠. 이때 우리는 오브젝트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좀 더 쉽게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도 이러한 메뉴는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오브젝트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레인지 정렬 메뉴는 오브젝트의 순서를 앞뒤로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룹과 언그룹, 그룹과 해제 메뉴를 통해서 여러 덩어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거나 해제하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잠금, 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오브젝트를 편집, 선택, 이동할 수 없도록 잠글 때 바로 이런 락 기능을 사용하고요. 이 락 기능은 보통 작업이 모두 끝낸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지 않아야 할 요소들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브젝트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그룹화시키거나 오브젝트를 잠그는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이때 레이어 패널을 함께 사용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영역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던 영역을 숨기게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게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사각형 바깥으로 오브젝트 나무나 풀이나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각형 틀 하나를 만들어 그 안에 정리를 해주면 액자를 만들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 바깥에 튀어나갔던 부분들이 숨겨지면서 깔끔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일러스트의 개념이고요.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곤 합니다. 메뉴에서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 메뉴로 들어가셔서 만들기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는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가 되겠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와 또 비트맵 이미지, 즉 사진을 가져와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때 이 비트맵 이미지에 우리가 비트맵 형태의 사진에 일러스트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진을 외부에서 불러오려면 파일 플레이스, 불러오기,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바로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비트맵 이미지, 즉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져온 이미지에 이미지를 벡터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 속성을 해제해서 바로 문서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에다가 이펙트, 효과, 메뉴를 주어서 원하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서 사진에 새로운 리터칭 효과를 간단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진 리터칭 효과는 포토샵의 전문적인 기능이지만 일러스트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의 단축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능들, 드로잉 기능들을 익혔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혔는데요. 이렇게 작업 단축키를 알아두시면은 작업 속도의 향상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메뉴로만 접근을 했다면 이제 단축키를 한번 익숙하게 익히셔서 하나씩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파일 만들기나 파일 불러오기, 파일 저장하기, 다른 이름 저장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S는 웹용으로 파일 저장하기, GIF나 JPG로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컨트롤 G, 요 그룹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G는 그룹 해제, 그리고 오브젝트 잠그기를 이번에 그 오브젝트 관리 부분에서 익히게 되었는데, 오브젝트 잠그기 숫자 2, 컨트롤과 함께 숫자 2를 누르시면 잠그기가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시면 풀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스에 대해서 익힐 때 오브젝트에 패스 조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단축키 컨트롤 J죠. 그래서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할 때 컨트롤 숫자 7, 해제는 컨트롤 알트 7. 그 이외에 화면 확대나 축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실행 취소, 그리고 실행 취소를 다시 실행하는 것, 이러한 주요 단축키만을 한번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로 돌아오셨다면 파일 열기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예제 21번 폴더 안에 있는 워프라고 하는 AI 문서를 꺼내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회전 도구와 크기 조절 도구를 가지고 패턴을 크기를 변경하고 패턴의 방향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회전 반사 그리고 크기 조절과 같은 변형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왜곡 도구를 사용을 하여서 각 개체들을 왜곡시키는 일러스트의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스시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곡 모양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회전 도구를 사용했던 바로 그 위치 아래 보시면 폭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형 도구,
돌리기, 오목, 볼록, 조개, 수정화, 주름도구와 같은 재미있는 아이콘 형태의 개체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 모양만 봐도 어떤 식의 왜곡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왜곡 변형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형 도구를 살펴보죠. 변형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가 마우스를 화면에 대보시면 둥근 포인터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는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초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게 되면 패스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되는, 손으로 당기듯이 변경되는 형태, 그것이 바로 변형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스시 모양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그 밑에 있는 돌리기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돌리기 도구를 선택하고 한 가지 부분에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면 바로 회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사용해서 한 단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죠. 자, 제가 아까 오랫동안 눌렀는데요. 그 오래 누른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살짝만 클릭하여 떼보겠습니다. 살짝 클릭하고 떼면 아까보다 약하게 회전되어 돌아가죠.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립니다. 자, 이 상태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많은 왜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짝 필요에 따라 살짝만 클릭하고 떼주시면 이런 회전 부분이 이와 같이 구부러지면서 회전 왜곡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목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목해지는 요소인데요. 오목 도구를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일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무언가 잡아당기듯이 오목해지게 됩니다. 역시 드래그하는 시간을 비례하는데요.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려 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살짝만 클릭했다 살짝 떼줍니다. 그러자 살짝 오목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부분도 살짝 드래그했다 떼주시면 해당 부분으로 오목하게 왜곡이 되죠. 이번에는 오목 도구를 오래 눌러 볼록 도구로 돌아가 봅니다. 볼록 도구를 설정하고 이번에 오브젝트를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잠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왜곡되죠. 역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살짝만 클릭해 주시면 해당 부분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왜곡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 볼록 도구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개 도구입니다. 자, 조개 도구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클릭하고 떼자 이렇게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역시 거친 느낌으로 오브젝트가 변형되어서 마치 김밥이 터진 것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조개 도구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엔 수정화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정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드래그했다 떼면 해당 부분만 역시 찌그러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주름 도구입니다. 주름 도구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클릭하고 떼주시면 주름이 지면서 조글조글하게 된 것 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왜곡 효과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브젝트의 변형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변형 도구들을 사용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각각 요소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왜곡시킬 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변형 도구 모음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를 한번 열어봅니다. 윈도우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각 요소별로 음식별로 이렇게 레이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룹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아래에는 배경이 하나 잠겨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김을 풀어줍니다. 혹은 잠긴 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오브젝트에서 모든 잠금 풀기 메뉴를 실행해 주셔도 잠겨있던 오브젝트는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개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이름을 배경1이라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금을 풀게 되면 배경에 있던 동그라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테두리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테두리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죠. 테두리 획을 조금 더 만들어서 3포인트로 제가 지금 테두리를 지정해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테두리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폭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폭 도구는 하위 버전에는 없었다가 상위 버전에서 새롭게 생성된 일러스트의 왜곡 도구인데요. 폭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선 부분에 마우스를 댑니다. 그리고 클릭하여서 쭉 드래그를 하면 지금 선이 굵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마우스를 떼지 않고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분, 선에 그 포인트가 있던 일부분이 굵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포인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화살표 검정색 그 아래 물결 표시 아이콘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우리는 선의 굵기를 이렇게 조정하거나 반대로 줄여주거나 이렇게 굵기를 왜곡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굵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선에 입체감과 볼륨감을 부분적으로 줄 수가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왜곡 도구 항목 중에서 폭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에 선을 넣고 폭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폭을 일부분 조정하면 마치 접시 위에 놓인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왜곡 도구 효과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업한 내용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보겠습니다.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본 일러스트 파일을 제가 이제 21번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저장되고 나면 이번엔 웹용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웹용으로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고 GIF일 땐 39KB, JPG일 땐 112KB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GIF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IF 형태로 저장하고 그리고 폴더를 지정합니다. 21번 폴더 안에 web_pin.gif라는 파일로 완성 이미지를 저장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왜곡시키는 다양한 변형 도구들, 그리고 선의 폭을 조정하는 폭 도구에 대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